네, 뉴욕 증시는 보시는 것처럼 새해 시작하면서 확연한 조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0.76% 빠지면서 37,430.19로 장을 마쳤고요. S&P 500도 0.8% 빠지면서 4,700선 위를 가까스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어제에 이어서 다시 1% 넘는 폭으로 연이어서 빠졌습니다. 1.18%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 연말에 꽤 달렸지만요. 정작 고전적인 의미의 산타랠리 기간에는 오히려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고전적인 의미의 산타랠리 기간이라고 하면 크리스마스 연휴 전후의 마지막 5거래일, 그리고 연초의 2거래일, 즉 오늘 새벽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S&P 500 0.9%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 기간에 이렇게 하락이 나온 것은 2016년 초 이후 처음 보는 모습입니다. 핀비즈 맵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면요. S&P 500 핀비즈 맵입니다. 네, 어제 급락한 만큼 대형 기술주들 낙폭을 좀 축소하긴 했지만요.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벽돌색입니다. 대체로. 그리고 어제보다 더 전체적으로 장이 전반적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어제는 호재와 악재가 뒤섞이면서 매그니피선트 세븐 중에서는 좀 버틴 편이었던 테슬라, 오늘은 새빨갛죠. 4% 넘게 미끄러졌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지난 4분기에 중국 전기차 비아디의 판매량이 밀렸을 뿐만 아니라 이 4분기의 마진도 20%가 못 될 것 같다. 한 15% 정도에 그칠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어제 급락한 대장주 애플, 오늘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 오늘은 벽돌색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0.75% 정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바클레이스가 애플에 대한 투자 등급을 낮추면서 투자자들을 뒤흔들었는데요. 간밤에는 월가의 최대 투자기관 골드만삭스가 그래도 일단 애플에 대해서 사라,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PC 수요 회복에 따른 이익이 있을 거란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간밤에 애플 주가를 좀 지지해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테슬라와 엔비디아에 대해선 중립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이미 너무 비싸졌다는 게 골드만삭스 중립 의견의 골자입니다. 종목판 가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요. 네, 지금 오른쪽 상단에서 보시는 코인베이스, 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이틀 연속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3% 가까이 빠지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42,000달러 선까지 다시 밀리면서 올해 들어서의 상승세를 거의 되돌리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급락세입니다. 왜 그러느냐?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기대를 크게 모아왔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결정이 나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분석들이 업계에서 갑자기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승인을 할 거다. 올해 2분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다음 주가 아닐 수도 있다. 지금까지 계속 기대가 모였던 다음 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견해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박승진 하나증권 글로벌 ETF 팀장과 함께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미 국채금리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 중요한 10년물 금리 3.9입니다. 3.9% 초반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한때 4%를 또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보다 확실한 증거를 원하는 시장에서 오히려 지난 연말의 기대처럼 빠른 인하는 오지 않을 거란 분위기가 커지고 있는 영향입니다. 토머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가 연설에 나서서 좀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지난 연말 이후로 지배적이었던 기대는 3월 금리 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는 좀 앞서 나간 거라는 견해를 내세우면서요. 앞으로의 인플레와 경제 전망이 중요하다고 다시 강조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연준의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간밤 시장의 분위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를 다시 키우기는 힘들었습니다. 연준 의원들은 지금의 기준금리가 고점이거나 고점 부근이라는 데는 대체로 인식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연말에는 금리가 내려 있을 거라는 데도 대체로 동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 구체적인 인하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위원회의 목표를 향해 분명히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갈 때까지 정책이 한동안 제약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게 적절할 거란 점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위원들은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추가 금리 인상을 적절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3월 금리 인하 같은 조기 인하의 기대가 빠르게 흩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 금리는 지난 연말보다 더 높은 수준이고 시장 증시는 계속해서 좀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잠시 후에 하나증권 박승진 팀장과 함께 상세히 알아보겠는데요. 간밤에 11월 미 고용시장에 대한 미국 정부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인 건수가 879만 건, 11월 한 달 동안의 구인 건수가 879만 건으로 나오면서요.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 수준인 게 확인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인플레가 둔화될 거라는 시장의 예상을 좀 부합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인 건수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건 어느 정도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 의사록에 실망했던 시장 금리가 이 미국 정부의 고용보고서가 나오면서 치솟던 폭을 약간 되돌려 놓기는 했습니다. 유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유가는요. 유가 함께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간밤에는 급등했습니다. 불안한 모습입니다. 일단 홍해에서 예멘 반군 후티가 프랑스에 온사 컨테이너선을 또 공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국적국들 미국, 독일, 일본 등은 후티에게 홍해에서 선박 공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에서 4년 전에 피살된 이란 국민영웅 혁명수비대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 4주기 추모식에서 의문의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상당히 커다란 규모의 폭발이었습니다. 103명이 사망했습니다. 4년 전에도 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피살이 당시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었는데 지금 4주기 추모식에서도 이런 대형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이 당연히 지금 배후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미국은 물론이고 이스라엘로 이번 폭발에 관련이 없다고 밝혔지만요. 아직 이스라엘은 이렇다 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이 지금 중동 사태에 좀 더 개입하게 될 분위기가 만들어질지에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비아의 최대 유전인 엘사라라 유전이 시위대의 영향으로 폐쇄됐다는 소식도 유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동시에 전해지면서 유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유가가 이대로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로 인해서 다시 상승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이건 인플레이션의 또 악재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